어제 여기서 제가 헤라 신전을 찾아다니면서 비를 쫄쫄 맞고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헤라 신전이 없네요. 여기에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나 봐요. 제가 찾은 데는 헤라 팰리스인데 B&B 숙박업소였습니다. 숙박업소가 워낙 지도에 크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 헤라 신전인 줄 알았어요. 예, 헤라 신전은 없는 걸로 치고 피타고라스 마을 크로토네에서 피타고라스가 배를 타고 여기로 들어왔겠죠. 그리스 사모스 섬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노모와 아내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셋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노모와 아내와 함께. 야, 아침에 뭔가 과일을 이렇게, 오늘 뭐 장날인가요? 그런 게 없겠죠. 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자리를 다 잡네요. 지중해 해안가로 몰아치는 파도가 보이시나요? 엄청난 파도인데요. 와, 어제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 파도가 여기 아주 고급 휴양지겠는데요. 날씨만 좋아지면 사람들이 엄청 내려오겠습니다. 이 분위기만 보셔도 아시겠죠? 어떤 도시인지. 정말 평화롭고 한간. 그러나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겠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홍당 하나 샀습니다.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은 야채 보충이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저 수레에다가 놓고 이런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And this is our Lungomare. 롱고마레 비치. Lungomare beach, yeah. I decided to change my life to come back from Milan to Crotone. 객차가 2개 달리는 아주 작은 객차입니다. 이 객차도 안에가 너무 작아요. 이 객차 안이 너무 작습니다. 아주 정말 자그마한 개인 방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 타고 2시간을 달려야 됩니다. 장난감 기차 같이 생겼죠. 여기는 좌석만 있는 게 아니라 입석도 있는 것 같아요. 시내버스 같아요. 여기 이름이 라메지아 테르메 센트랄레입니다. 여기도 시골역인 것 같고요. 어디 저 시골역 앞에 이렇게 버스도 와 있고 기차가 도착하면 데리러 오는 픽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이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택시가 줄을 쫙 서 있네요. 우리 어디 안 갈 건데. 이탈리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동네에 와 있습니다. 라메지아 테르메. 활기를 잃어버린 도시 같은데요. 이런 건물들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전부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기 쉬는 날 아닐 텐데. 그리고 이 공원도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뭔가 사람들이 없어요.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퇴색돼 있어요. 관리를 안 해서 뭔가 사람들이 빠져나간 도시인가요? 이탈리아 도시 중에 가장 멋있는 카페가 하나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아주 이중에 정말 불이 켜져 있는, 그리고 제법 모던한데요. 여기는
동네 가장 핫플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사람들이 없는데 여기는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뭐 브런치 하나 하고 커피 한 잔 시켰습니다. 제가 먹어본 토스트 중에서 최고로 맛있습니다. 이건 정말 추천할 만한 집인데요. 브런치를 시켰는데 토스트가 엄청 바삭바삭하고요. 뭐 설명하기 어려운데 맛있습니다. 한번 와서 여기 라떼 무슨 동네다? 그 동네에 여하튼 헤매다 보면 이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오시죠. 저보고 다시 찾아오라면 못 찾아올 것 같습니다. 복잡해서. 이렇게 우연히 만난 집이 맛집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증기기관차가 갑자기 공원에 있네요. 여기가 뭐 철도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인가요? 이게 페리입니다. 페리에 이렇게 기차가 실렸어요. 페리에 기차를 싣고 이게 메시나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중해 시라큐사 시칠리아 섬과 시실리 섬과 본토를 잇는 그 바다, 중간 바다입니다. 여기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리가 건너갑니다. 보이시죠? 기차가 여기 양옆에 실려 있는 거. 하나는 팔레르모로 가는 기차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아마 시라큐사로 가는 기차인 것 같습니다. 바다 너머 보이는 게 시칠리아 섬입니다. 굉장히 크죠. 사실 섬이라고 해도 뭐 역사적으로 봐도 로마는 그 지역에서 포도주를 생산했고요. 로마 사람들이 먹던 밀, 식량을 생산하던 곳은 이 시칠리아 섬입니다. 굉장히 큰 섬입니다.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고 옛날부터 풍요의 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라큐사라고 보이시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시라큐사입니다. 정말 정통 있는 도시죠. 왜냐하면 2500년 전 역사에도 나오는 도시니까. 나를 반겨주는데요? 아르키메데스 찾으러 왔는데 호텔부터 반겨줘요. 밤길입니다. 멋진 저 교회 건물이 보이죠, 밤에. 근데 그 밑에 더 멋진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파이. 아르키메데스가 찾아냈다는 그 파이입니다. 마치 춤추는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시라큐사 거의 센터에 있는 베드 앤 브렉퍼스트입니다. 그리스식 유물이 이렇게 공원 안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둥만 몇 개 남아 있네요. 다 없어지고. 오늘은 시라큐사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최대 업적 파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아르키메데스가 파이를 계산한 것도 중요하지만 파이가 무리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라는 거를 눈치챈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걸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아르키메데스가. 여하튼 파이는 정말 재밌는 수입니다. 원주율인데 원을 넓이나 원줄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율인데 이게 규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리수예요. 무리수라는 건 이성이 없는 수죠. 미친 수입니다. 크레이지 넘버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수를 관찰을 해도 뒤에 나오는 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한때는 무리수를 막 계산을 많이 해서 뭐 책 한 권, 책 두 권으로 이렇게 파이값을 계산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걸 출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숫자를 외우기도 하고, 보통 또 새로운 컴퓨터가 옛날에 개발될 때는 파이값을 뭐 소수점 몇십만짜리, 몇백만짜리로 계산했다, 이걸로 자기 컴퓨터의 성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걸 안 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원하는 만큼 저희가 파이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수십만짜리, 수백만짜리를 구해도 규칙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번째 일이 나와서 200만 번째 또 일이 나온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규칙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규칙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일부분의 규칙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 데이터를 쌓아놔도 뒤에 데이터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수. 이게 바로 무리수죠. 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3.14, 159 이렇게 나가는 이 값은 아르키메데스가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히 계산했지만 실제로 이름을 붙인 사람은 오일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년 지나서 오일러가 그 숫자 이름을 파이라고 붙이면서 사람들이 그 숫자를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아르키메데스를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일러 시대에 들어서 왜 오일러가 그 숫자를 갑자기 파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이게 그전에는 원의 넓이나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데 아주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원주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각도를 재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수학자들이. 물론 오일러가 시작한 건 아닙니다. 뭐 영국의 포테스인가요? 이런 사람이 그거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여하튼 대중화시킨 사람은 오일러입니다. 오일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요. 뭐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 배우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직각을 90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평각을 180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한 바퀴 돌면 360도라고 하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평각을 파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한 바퀴 돌면 2파입니다. 이걸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쓰면 정말로 수학이 쉬워지는 겁니다. 마침 그때 뉴턴이 미적분학을 발명을 했었을 때인데, 오일러가 그거를 계산하다 보니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대칭성이잖아요. 근데 그가 만약에 그 180도를 파이라고 하고 360도를 2파이라고 하는 이 방법,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파이를 사용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요. 물론 마이너스가 붙긴 하지만 얼마나 이게 대칭적입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갑자기 파이를 원에서 빼내서 각도를 재는 데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파이가 3.14, 159 이렇게 된다는 건 중요하지도 않고요. 지금 중요한 건 파이를 각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파이는 아르키메데스가 계산했던 그 파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미적분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르키메데스를 발견하러 이 다리를 건너갑니다.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던 섬입니다. 건너갑니다.